수요 대비 공급이 억수로 부족하기에 매출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고 영업이익률은 겁나게 높은 위해서 대통령과 삼성, SK를 동행해서 네덜란드로 가는 것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제거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첫째 주 일정에 대한 리마인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12월에 계속해서 조심하자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주식은 언제 매수하라 하는 기고 뭐 돈 붙들고 물 떠놓고 빌란 말이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 달 초부터 지금까지 시드 대비 약 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서 아직 배가 많이 고픈 상태입니다. 수익을 내고 싶기는 하지만 중간에 차익 매물이나 외국인 기관의 쌍그리 매도로 인해서 저는 12월 4일 비중을 실었던 AI 관련 기업들의 손절이 나오면서 수익분을 일부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손실이 많이 나고요. 매일 수익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 수익은 사실 50만원, 100만원 이런 것보다 잃지 말자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잡겠지만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번 주 FOMC 회의랑 내마녀의 날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된 움직임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정이 있다고 너무 그 종목, 섹터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청 설립 관련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건가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5가지 종목 중 딱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 이슈에 대한 상승의 시작은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번 주 내에 추가적인 팔로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12일에는 공모주 중에 기대할 만한 마지막 종목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보여줬던 사항을 저는 LS 머티리얼즈가 그대로 넘겨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12월 11일 저녁 시간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맞다 틀리다를 보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서 파생된 기업들에 투자를 할 거고 실제로 이런 일정이 있을 때 신규 상장주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택하는 걸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규 상장주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살려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참가를 하는 플로터 ICT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I와 관련된 기업들과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까지 체크해봐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에는 브리지텍, 마음AI, 엠로 정도를 보겠고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KINX를 이날에는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FOMC 내마녀의 날을 경계하는 돈의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직접 매매하지는 아마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할 종목은 아마도 정치 테마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다가 아니라 이날의 시세가 나오면 판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2일에는 예비자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정치 인물과 관련된 시세가 꽤 거세게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을 추려내서 매매를 했고 결과는 영상이 나간 후에 나와 있겠죠. 우선 저는 어떠한 정치 성향도 없고 무조건 중립입니다.
투자는 투자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이어 13일에 한국 시간, 미국 시간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동행을 해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수급이 저는 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비교되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놈이 더 간다도 물론 맞겠지만 11일자로 수출입 데이터로 인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대조적인 시장의 상승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무조건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움직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는 네덜란드로 왜 갈까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EUV 노광 장비에 대해 세계 최고 기업인 ASML이 바로 네덜란드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억수로 부족하기에 매출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고 영업 이익률은 겁나게 높은 ASML의 장비 추가를 위해서 대통령과 삼성, SK를 동행해서 네덜란드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기업을 조금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14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이 뉴스를 보면 선당 공정에 대해서 또 TSMC에 비해서 ASML의 장비 대수의 차이도 있지만 파운드리 점유율도 대만의 TSMC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뒤처져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무언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번 14일에 열리는 삼성 글로벌 전략 회의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해줄 큼지막한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부에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기 때문에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일정이 많기에 사실 이 날은 삼성전자의 날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반도체 및 평택 캠퍼스와 관련해서 수율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율을 잡기 위한 장비, 그 다음에 세장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살펴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율을 잡기 위한 장비로는 HPSB를 떠올릴 것 같고, 세장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코미코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같은 날에는 첨단 로봇 비전 전략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때문인지 11일부터 로봇주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의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와 관련한 움직임까지 최근 로봇의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꽤 강한 시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로봇 기업 중에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나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업 위주로만 볼 것이며, 단순 전에 대장주였으니까 봐야지 하는 조금 위험한 생각은 이번 일정에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에서 주최하는 범정부 일자리 TF가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문제로 저출산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로는 원티드랩, 크라우드웍스 두 종목을 팔로우업 해볼 생각입니다. 12월 15일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은 하루입니다. 근데 시총이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성정보, 유비케어, 저는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총이 3천억 미만인 기업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일정에서는 꽤 투자자들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총이 조금 있는 기업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치료는 시간이 문제지 저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반대는 물론 있을 거지만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닌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점점 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보다는 저는 우리가 비대면 관련 진료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추후에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일정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일어난 전쟁과 관련된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식량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기계와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TYM과 삼성의 로봇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변신을 하고 있는 대동, 이 두 기업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매매를 할까 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켜보시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볼만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에서 국제 농기계 자재와 관련된 행사가 개최가 되지만 이 일정으로 당장 트레이딩을 해보셔라가 아니라 이 산업은 앞으로 충분히 성장을 하고 꾸준히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들어가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인텔의 AI Everywhere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5세대 프로세서와 코드명 메트로라이크로 불리는 코어 울트라 시리즈 프로세서의 출시도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AI 반도체 칩과 관련된 이슈와 AI와 관련된 이슈가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오픈 AI의 챗 GPT 시대에서 점점 다양해지는 생성형 AI와 엔비디아에 국한되어 있던 AI 칩이 점점 다른 곳으로 확장하고 본인만의 칩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는 더 행복할 일만 남았다 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이제 이날이 되면 FOMC 결과도 내마녀의 날도 재료 소멸이 되었으니 이제는 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쭉이 아니라 한 2, 3거래일 정도는 말이죠. 왜일까요? 보통 12월 중순 말이 되면 증권사들은 본인들의 수익률을 확정을 하고 보통은 휴가를 떠납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고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돌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잘못 들어갔다가 본인의 물량을 받아줄 대상이 없어서 매도를 하려면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거래 대금 없이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12월 중순에서 말에는 보통 북 클로징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연말에 수익률을 확정하기 위해서 혹은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수익이나 손실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면서 매매를 마무리한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보통 북클로징이 나올 때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한 장세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일정 매매를 할 때만큼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썩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는 아마 이번 달 매매를 거의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목요일 오후 때부터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외쳐볼까요? 자, 들어가자!